WRNG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음악교육의 이해와 영유아 음악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영유아 음악교육의 정의 및 목적, 영유아의 음악적 능력과 교사의 역할, 음악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음악 관련 주제를 통한 통합적 음악 활동, 음악의 구성 요소에 따른 신체 활동, 창의적 이미지의 형상화 등의 실제를 통해 음악교육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영유아 음악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음악교육의 이해를 통해서 이론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음악은 비타민 M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은 활력소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임원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음악교육의 중요성 생각해 보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악은 인생에서 초콜릿 쿠키와 같은 존재이다. 마법과도 같아서 오랜 세월에 걸쳐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음악교육자들은 어린이들에게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을 줄 수 있는데 이 선물은 한번 주어지면 결코 다시 빼앗아 갈 수 없다. 이 선물이 바로 음악의 아름다움이며 즐거움이다. 이만큼 음악은 우리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아이들한테 실제 활동으로 잘 적용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 많이 보신 그림이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마리아 선생님이 처음 음악을 이제 접하고 배우려고 시도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경험이 깃들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모든 유아들은 선천적 음악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잠재력을 발휘시킬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이 선생님이 이런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음악에 대한 경험이 적은 아이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합해서 좋은 교사로서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잘 익히시면 이런 선생님처럼 잘 적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유아 음악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음악교육이란 것은 우선 교육과정에 기초로 해야 되겠죠.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기초로 해서 발달적으로 적합한 음악활동을 아이들한테 실시하여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또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영유아들의 음악적 능력을 발달을 촉진시켜주고 또 통합적 접근에 의해서 전인 발달을 돕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우리가 음악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교육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목적, 이것은 바로 전인 발달입니다. 전인 발달은 여기 보여지는 원에 표시된 여러 가지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이 전인 발달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체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음악 활동인데요. 재즈나 왈츠, 행진곡 등 이렇게 다양한 음악에 맞춰서 손뼉을 치거나 신체로 표현하는 활동들은 대소근육의 발달과 균형감, 순발력 등을 증진시켜 줍니다. 또 악기들을 활용해서 캐스터네치, 탬버린, 실로폰의 악기를 다루는 내용들은 대소집단 발달과 눈과 손의 협응력을 촉진시켜주는 좋은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잘 진행되면 아이들의 신체 발달이 원활히 발달되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음악 활동인데요. 자신의 정서 표현을 위해서 악기를 두드리는 활동은 다양한 정서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는 슬픈 음악 또는 슬픈 기분을 나타내는 악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아보는 이런 활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리듬에 따라서 몸을 흔들거나 노래를 흥얼거리는 활동들, 그래서 스타카토 같이 밝고 경쾌한 리듬은 아이들의 슬프거나 우울했던 기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줄 거고요. 또 느리고 반복적인 그런 리듬들은 들뜨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차분하게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음악적 게임, 그러니까 쥐와 고양이나 음악에 맞춰서 가위바위보 하는 이런 게임이나
또는 악기 만들기, 악기로 동화 효과음 만드는 활동들은 사고력 향상과 문제 해결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인지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또 주변의 다양한 소리들, 자연의 소리, 사람 목소리, 교통기관에서 나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하여서 들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음악적 이해력이 신장될 수 있습니다. 또 음악 감상 후에 작품의 특징이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은 언어에 있어서 문장과 언어 표현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요. 또 다양한 어휘가 포함되는 여러 가지 노래를 통해서 단어의 소리나 형태, 이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또 말리듬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휘력을 익히게 됩니다. 또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소집단으로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활동은 자기조절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또 친구와 함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차례를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이죠. 생일 축하 활동을 통해서 나누고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익히면서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음악 활동들도 있습니다. 소리를 탐색하고 느낌 말해보는 활동이라든지 또 느낌을 나의 동작으로 표현하는 활동,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보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경험하면서 음악이라는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거다라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음악을 즐기는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신미감,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영유아의 전인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악 교육을 장려하고 수업에 많이 적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음악적 능력이란 건 뭘까요? 일단 음의 높고 낮음, 길이, 강약, 음색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음악적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능력입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음악적 능력의 민감기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민감한 이 시기에 오감을 활용한 다양한 음악 활동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적 능력을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일단 교사가 음악을 좋아해야 되겠죠. 관심 갖고 있음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어야 할 거고요. 또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과 통합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악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음률 활동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중요성을 잘 생각할 때 음악 영역은 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고요. 또 아이들의 발달, 음악적인 능력에 대한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관심을 파악해 주셔야 할 필요 있겠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음악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지하고 아이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 교육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교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음악의 기본이 되는 소리의 성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리라는 것은 음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발생된 진동, 여기서 말하는 진동, 물체의 떨림을 말하죠. 이것이 공기를 통해서 귀로 전달되어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사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의 성질, 소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음의 높이, 음의 길이, 음의 색이, 음색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소리의 성질 중에 높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리의 높고 낮음 또는 중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소리는 높고 어떤 소리는 낮다라는 개념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의 목소리, 아기의 울음소리는 높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낮다 이렇게 구별해서 아이들한테 개념을 줄 수 있겠고요. 또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있다. 예를 들면 새소리는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소 울음소리, 하는 소리는 굉장히 낮다라고 비교해서 알려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음은 다른 음에 비해서 높거나 낮다. 피아노 건반의 미 소리는 당연히 아래에 있는 도 소리보단 높지만 그 오른쪽에 있는 솔보단 낮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비교하면서 음의 높이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활동으로는 소리의 높이를 일단 아이들은 몸으로 접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높고 낮음을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고무 밴드나 유리잔에 물을 담는 것처럼 사물을 이용해서 높고 낮은 소리를 만들어 보는 활동도 좋습니다.
또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독창이라든지 또 플룻과 첼로의 독주곡처럼 음의 높고 낮음에 대한 변화가 뚜렷한 음악을 감상해보는 활동도 높이를 익힐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이 활동의 목표를 잡으시고 그 활동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의 길이입니다. 긴 소리, 짧은 소리, 또 같은 길이의 소리들이 모여서 리듬을 이루는 것을 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는 긴 소리지만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는 짧은 소리다라는 식의 개념과 또 자동차 달리는 소리는 길지만 문을 닫는 소리는 탁 하고 나듯이 이렇게 짧다라는 거 비교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부는 악기의 소리는 길게 낼 수 있지만 그보다 투투투 하면서 이렇게 짧은 소리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소리도 비교해 보고 환경에서 나는 소리도 알아보면서 음의 길이를 익혀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활동으로는 소리의 길이를 몸으로 표현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본다든지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줄이나 리본 등을 활용해서 길이를 비교하는 활동도 좋은 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의 세기인데요. 세거나 여린 소리가 이 음악에 있어서 역동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천둥 소리는 되게 세지만, 그렇죠? 빗방울 소리는 여리게 나는 소리다라고 비교할 수도 있겠고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는 센 소리지만 돌멩이가 떼구르르 구르는 소리는 여린 소리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센 소리는 긴장감을 느끼게 하지만 여린 소리는 그에 비해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느낌도 경험하고 비교도 해보는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 소리와 여린 소리를 구별해서 소리를 내본다든지 아니면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악기를 교실에서 찾아온다든지 하는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겠고요. 또 자동차 클락션 소리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이렇게 센 소리, 여린 소리 찾아보는 활동도 아이들이 좋아하면서도 음악적 개념을 줄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음색인데요. 음색이라는 것은 각 소리가 가진 고유한 소리의 질감 또는 그 결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고유한 목소리가 있죠. 그래서 목소리로만 누구인지 구별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건반악기처럼 이렇게 악기마다 고유의 소리가 있고 다른 느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생활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물의 고유한 소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난타 공연에서처럼 이렇게 주방에서 나는 그런 도구들도 재미있는 소리를 내고요. 또 자연에서 여러 가지 고유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음색을 알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기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선과 색깔로 이 소리를 표현해 보고 또 악기 소리나 연주 방법을 몸으로 표현하는 이런 활동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리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구성된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6가지 리듬, 빠르기, 가락, 화성, 역동성, 형식 이것을 기본으로 음악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목표에 담겨 있는 재미있는 음악 활동을 구성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리듬입니다. 리듬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맥박처럼 동일한 소리로 지속되는 운율적인 움직임으로서의 박자 단위를 우리는 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2분의 4박, 2분의 2박, 4분의 2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박자의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음의 길이와 샘여림이 시간적으로 결합된 것, 이것을 리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나 소리에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으며 반복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개념과 소리에는 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 또 규칙적이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개념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 어떤 소리는 느린 움직임, 어떤 것은 빠른 움직임의 박이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되어서 형성되는 것이 시간적으로 이것이 길이와 샘여림과 잘 결합이 되면 리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 수 있는 활동으로는 일정하게 지속되는 박이 있다. 그래서 2박, 3박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고요. 또 메트로놈을 활용해서 그 박자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활동도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또 박에 맞춰서 간단한 인사말 리듬 패턴 주고받는 활동도 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박을 좀 나눠본다든지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같은 리듬 안에 박이 쪼개질 수 있고 그것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 리듬 놀이 같은 것도 좋은 활동이 됩니다.
또 같은 박의 음표와 쉼표를 짝지어보는 활동이나 리듬을 전달해서 쿵쿵쿵 했으면 그 다음 친구는 그걸 나눠서 쿵쿵쿵쿵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리듬을 계속 다르게 바꿔서 전달하는 그런 활동도 리듬을 익히는 좋은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성 요소는 빠르기입니다. 빠르기라는 것은 소리 또는 음악의 속도와 관련된 개념인데요. 어떤 소리는 빠르고 어떤 소리는 느리다. 말 달리는 소리는 빠르지만 걷는 소리는 느린 소리다 라는 개념을 비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소리는 더 빨라질 수도 더 느릴 수 있다는 식의 상대적인 차이가 있음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 빨라질수록 열광적인 분위기가 되고 천천히 느리게 할수록 평온한 분위기가 된다처럼 이런 빠르기라는 것이 그 소리, 음악의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 수 있는 활동은 움직임의 속도를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토끼가 막 뛰어가는 빠른 뜀뛰기와 거북이의 느린 걸음을 비교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더 비교할 수 있는 활동으로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 거북이라는 음악을 들어보고 캥거루가 폴짝폴짝 뛰어가는 것 같은 음악을 감상하면서 이것을 비교해보는 활동도 빠르기를 익힐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입니다. 가락은 우리가 흔히 멜로디라고 하는 것인데요. 길고 짧은 음들이 높고 낮게, 그러니까 장단하고 고저가 합쳐진 것이 바로 멜로디라고 보겠는데요. 그래서 음 높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같은 음에 머무르거나 이렇게 다양한 음의 높이가 있다라는 것이 가락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락은 우리가 노래하는 곡조, 그래서 멜로디만 흥얼거려 보자 했을 때 가사 빼고 그 음을 이렇게 흥얼거리는 활동을 많이 하죠. 가락은 다양한 길이의 음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가락과 관련돼서 아이들이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락에 맞춰서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보는 활동, 또 멜로디를 듣고 제목 알아맞히기 이런 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또 멜로디의 틀린 부분 찾아내기, 또 실로폰이나 피아노 같은 멜로디 악기에 색깔이나 번호 스티커를 이용해서 그 번호를 누르고 색깔을 누름으로 인해서 멜로디 연주해보는 이런 활동들이 이 가락을 익히는 좋은 활동입니다. 화성인데요. 화성은 겹쳐지는 거죠. 둘 또는 그 이상의 높이가 다른 음이 동시에 소리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어울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다라는 개념도 아이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음높이의 목소리가 합쳐져 이루기도 하고, 악기들이 소리가 합쳐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화성을 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 목소리와 악기의 소리 이런 것들도 아이들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음악을 감상하는 거, 아카펠라가 굉장히 좋은 경험 활동이 되겠죠. 여성의 2부 합창, 또 3명이 부르는 트리오 연주곡, 여러 명이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 연주곡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핸드벨 연주하는 거, 또 유아가 동요를 부를 때 교사가 화음 넣어서 불러주는 활동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역동성인데요. 역동성은 세고 여린 정도를 표현하는 소리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음악 안에서 성격이나 분위기를 뚜렷하게 해주는 표현적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음악의 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악곡에서는 세기가 변할 수도 있고 또 세기가 점차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그 세기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악곡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음악의 분위기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동성의 정도, 역동성의 변화를 저희가 보통 피아노 배울 때 배웠던 그런 표시죠. 그래서 이런 아주 여리게 피아니시모, 여리게 피아노 이런 것들, 점점 세게 크레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이 구성됐다. 이 개념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이런 역동적인 것들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곡들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잘 구성되면 음악의 전체적인 형식이 있다는 것도 아이들이 알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지만 아이들한테 이것을 주입적으로 주시기보다는 선생님이 알고 있어서 다양한 형식의 음악을 골라서 들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동기라는 것은 악곡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죠. 그래서 보통 2마디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 2마디로 이루어진 동기를 한 마디씩 갈라놓은 것은 부분 동기입니다. 그리고 2개의 동기가 연결돼서 보통 4마디를 이루는 악구라는 것이 있고요.
또 큰 악절이라고 해서 보통 8마디로 이루어져 있는 악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된 음악들을 교사가 잘 판별하셔서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두막 형식의 개구리, 나비야 같은 노래, 두도막 형식의 겨울바람, 작은 동물원 같은 노래들, 그리고 작은 세도막 형식의 허수아비 아저씨, 세도막 형식의 아기염소 같은 노래 이렇게 골라서 다양한 음악의 형식을 익숙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을 위한 지도 방법 4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음악 감상하고 신체 표현하고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노래 부르기입니다. 교실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유아가 즐기는 가장 일반적인 음악 활동이 될 텐데요.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주고 언어 능력, 창의성, 사회성, 협동심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또 노래를 듣고 부르기, 다양하게 부르기, 노랫말 바꿔 부르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게 친숙한 소재로 내용이 되어 있는 그런 노래를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 숲속 작은 집 창가에 것처럼 이야기가 있는 노래, 극화할 수 있는 노래면 좋겠고요. 또 복나미를 보았니처럼 이렇게 노래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는 자신과 관련된 노래도 좋습니다. 또 잠자러 가는 노래, 깨어나는 노래, 치카치카 하는 노래 이렇게 일상을 다루고 있는 노래도 좋고요. 또 가족이나 친구에 관한 노래나 생일과 관련된 노래, 또 지시가 있는 움직임을 유도하는 그대로 멈춰라처럼 이런 노래가 좋고요. 또 손유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래들이 아이들한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노래 부르기 전에 주의 집중을 위한 효과적 질문 앞에서 대소집단 활동에서 한번 짚어본 적이 있는데요. 누구, 어디, 무엇,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기 전에 그 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기 활동의 전개입니다. 일단 도입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노래를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수수께끼를 낼 수도 있고 퍼펫을 활용하거나 부분 그림을 보여주고 아니면 거기 관련된 물체를 궁금이 상자에 넣어두는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노래의 소재들을 먼저 파악할 수 있겠고요. 전개 단계에서는 가사를 읽고 불러주고 리듬에 가사를 붙여보고 또 허밍으로 가사 없이 부르면서 음정을 익히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본 다음에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해서 불러보고요. 또 교사의 반주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래 부르기를 전개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했을 때는 오늘 이 노래 어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뭔지, 좀 힘들었던 점 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활동을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악기 연주입니다. 소리 및 악기를 탐색하기, 악기 만들기, 악기 연주하기가 포함되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기를 적절히 다루고 사용하는 법, 그리고 연주 기술의 향상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각적, 촉각적 경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과 표현력, 창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또 자유로운 악기 소리를 탐색하고 또 즉흥 연주도 해보고 주변의 국자나 냄비 뚜껑 같은 재미있는 주변 물건을 활용해서 연주하는 등 이런 활동을 통해서 창의력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의 유형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교실에 가장 많이 있는 악기가 리듬 악기입니다. 높낮이 없이 다양한 악센트, 음색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리 탐색해보고 리듬 패턴 만들고 또 박자 맞춰보고 연주해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악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르프 악기라든지 유리드 믹스할 때 여러 가지 서양 악기들 또 외국의 유명하고 비싼 악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좋지만 저희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활용하기에도 좋고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듬 악기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피아노 많이 쳐주시죠. 이게 멜로디 악기인데요. 일정한 음의 높낮이를 내는 악기. 근데 이거는 좀 연주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실로폰 통해서 피아노에 스티커나 번호 붙여주고 이렇게 간단히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러 개 화음을 낼 수 있는 핸드벨 같은 악기를 통해서도 하모니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악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 중에 그 노래에 맞는 또 음악에 맞는 악기 선택하셔서 탐색해보고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음악 감상인데요. 이야기가 있는 곡, 주제와 관련된 성악곡, 고전음악 이렇게 골라보시면 좋을 거고요. 전통음악, 만화 주제가 영화음악, 종교음악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곡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꼭 수준 높은 클래식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감상할 때는 매체를 활용해서 감상곡을 소개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들려줄 수도 있고 거기 앞에 나왔던 것처럼 퍼펫 인형이나 동화 내용, 수수께끼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감상하고 이야기 나눈 후에 음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들어보게 되는데 예전에는 눈 감고 들어보는 거 많이 하셨잖아요. 본인이 눈 감고 잘 느낌이 떠오르지 않으면 눈 뜨고 듣는 것도 괜찮고요. 누워서 듣고 엎드려서 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악을 감상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평가하기로 이렇게 해서 도입 전개 마무리로 음악 감상이 진행되면 아이들이 이제 음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체 표현입니다. 기본 동작, 위치를 옮기면서 하는 동작이 있고요. 발은 그대로 두고 다른 부분이 움직이는 동작 이렇게 나누어서 신체 표현 활동을 지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구조적 신체 활동이라고 해서 교사가 보여주는 동작 형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비구조적 신체 활동이라고 해서 일부는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은 창의적으로 따라하는 동작 활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창의적인 신체 활동, 그래서 본인의 느낌이나 생각한 거 이런 거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석해서 동작으로 표현해보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필요하죠. 낙엽이 되어보세요 하면 무작정 낙엽을 되어보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하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 사건, 질문 등을 통해서 이것을 활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인 놀이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유희 활동도 이제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프레벨이 유치원 교육과정 요소로 활용했던 것이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전이 활동 시에 또는 도입이나 주의 집중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다음은 영유아 음악 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음악 관련 주제를 통한 통합적 음악 활동인데요. 저희가 보통 프로젝트 접근법이라고 하는 활동 중에 음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음악과 관련된 주제 중에 소리라는 주제를 했던 원의 사례입니다. 아이들과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합니다. 소리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지 해서 나타난 단어들을 가지고 유목화해서 나눠준 후에 그것을 주제망으로 전개한 건데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느낌, 직업, 여러 가지 소리, 소리 만들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렇게 갈래갈래 나누어서 주제망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아들의 흥미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소리와 관련돼서 어떤 지식까지를 주고 어떤 기술, 태도까지를 줄 것인지를 교사가 잘 제안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교사의 능력이 굉장히 여기서는 잘 발휘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중에 소리하면 생각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또 언어 동화 동시 활동 중에 만약에 소리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도 해보고 그거를 무슨 동화로도 표현해 본다든지 아니면 실외 활동에 나가서 뭐 현장 학습에 가서 악기 박물관을 경험한다든지 또 큰 촛불 실험처럼 과학 활동이나 같은 소리 짝짓기와 같은 수조작 활동 또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에서 나는 빗소리 들어보는 그런 음률 활동이라든지 또 달걀 마라카스 만드는 미술 활동 또 이 소리를 연주할 수 있는 공연장 만드는 뭐 쌓기 역할놀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통합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노래 부르기 활동 도로 위의 하모니라고 해서 간다 간다 더 빠른 것 더 느린 것 같은 노래를 통해서 교통기관의 소리를 듣고 소리 특성도 알아보고 또 소리를 리듬으로 재구성해서 노래를 불러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어린이집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같은 소리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소리가 날까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았더니 교실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난대요. 또 화장실에서 소리가 특히 관심이 있었고요. 또 점심시간에 시끌벅적한 여러 가지 소리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 소리 이렇게 모아보았습니다. 교실에서 보면 활동 시간에 나는 소리 또는 친구 목소리 또 놀이 시간에 나는 소리, 선생님 목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주제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합활동을 또 계획해 보았습니다. 주변 소리 탐색하기, 또 무슨 소리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언어활동이라든지 또 소리나는 물건을 찾기 위해 실외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소리나는 물건을 탐색해보는 과학활동과 또 소리 듣고 그 장소 찾아가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 그래프 만드는 수 조작활동 또 패턴을 연주해보는 그런 리듬악기 활동이라든지 또 소리 듣고 선을 그려보는 미술활동 음악회 가요하는 역할놀이 등 여러 가지 통합활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나는 소리 중에 음악 감상 한 가지를 추출해 보았는데요. 장난감 교향곡을 감상해요 해서 음악을 감상해보고 음악적 요소인 샘여림, 빠르기, 리듬을 탐색해보는 활동 그래서 음악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감상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술 표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그런 활동입니다.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 1악장을 들어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장난감이 교실에 있는 장난감과 어떻게 연계를 지을 수 있을지 하는 활동인데요. 그래서 교향곡 소개한 다음에 사진카드를 바닥에 펴놓고 우리 반에 우리가 만든 그런 장난감 교향곡 그러니까 어떤 장난감이 이 곡에 포함되면 좋을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재미있는 감상활동으로 진행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악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악기는 소리가 날 거고 재료, 여러 가지 악기의 재료, 악기가 있는 곳, 악기의 모양, 파는 곳, 종류 이렇게 해서 소주제를 선정하였고요. 이것에 맞는 활동을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악기를 잘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고 티나와 피아노라는 동화를 들은 후에 또 피아노 학원도 한번 방문해보고 또 과학에서는 금관악기, 목관악기 비교해보고 또 쌓기에서는 블록으로 피아노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조작 활동으로 만들어 보았고 리듬악기 놀이, 피아노 색종이 접기 등 다양한 통합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악기 연주, 천둥 치는 날이라고 해서 천둥 음원과 번개 동영상을 활용해서 자연현상에 관심 갖고 천둥 소리 표현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이제 천둥이라는 것은 크기, 속도 이렇게 조절해서 리듬 만드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악기 연주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 감상하면서 천둥과 번개를 표현해보고 활동하고 난 느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 활동은 움직임입니다. 신체 표현과 관련된 것을 동작이라고 하지 않고 움직임이라고 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전개하였고요. 운동 경기, 기구를 이용한 놀이, 게임, 신체를 활용한 놀이, 그다음에 기타, 다른 것들, 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움직임과 관련된 요소를 추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하였는데요. 움직이는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손가락 인형으로 말해보고 발레 공연 관람 그리고 자전거 바퀴 관찰하는 과학활동과 또 움직이는 물건 바느질 해보는 조작활동 또 여우야 여우야라는 노래도 배워보고 바람개비도 만들고 또 공항도 만들어보는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체 표현을 위해서 움직임 주제의 활동을 전개해 보았는데요. 헤어밴드로 문어, 상어, 거북이 이런 여러 가지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준비한 후에 그 동물의 특징을 몸으로 표현해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의 구성 요소에 따른 신체 활동입니다. 음악을 잘 감상하다 보면 그 안에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빠르기라든지 음의 높이, 세기 이런 구성 요소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선생님이 잘 분석한 후에 아이들과 이제 진행해보는 활동인데요. 라데츠키 행진곡이라는 음악이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만든 음악인데요. 이분이 만든 음악을 연주회로 실황 녹화되어 있는 자료들이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박수를 치거나 지휘하는 모습을 흉내내는 활동으로 전개되면 그 안에 빠르기, 세기, 여리기 이런 것들을 지휘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음악적 개념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왕벌의 비행, 림스키 코르사코프라는 그런 음악가가 만든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그 왕벌이 되게 빠르게 날개짓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악기로 이제 연주한 곡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현악 곡뿐만 아니라 여러 악기들로 연주된 곡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 휘파람 부는 사랑과 개라고 해서 프리오르라는 음악가가 만든 음악을 가지고 휘파람 소리를 흉내내고 또 디즈니 만화에 이것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같이 만드는 휘파람도 불어보고 음악을 감상하는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강아지 왈츠처럼 이 쇼팽의 곡처럼 이것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곡이기 때문에 꼬리 잡기랑 응용해서 놀이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악의 구성 요소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신체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그 곡은 훔퍼딩크라는 음악가가 만든 음악인데요. 오페라 영상물이나 실제 오페라 관람을 통해서 감상도 할 수 있고요. 또 비발디의 사계를 통해서 음악의 느낌을 여러 세계의 선으로 표현하거나 느낌을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운드 오브 뮤직에 있는 도레미송을 통해서도 키 순서대로 서서 표현해 본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리고 앉았다 일었다 하면서 이렇게 음의 높낮이를 아이들이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여러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창의적 이미지의 형상화라는 음악교육의 실제인데요.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표현해내는 그런 활동입니다. 여기 나오는 활동은 그림에서 재미있는 소리가 나요라는 활동인데요. 영화 중에 피카소의 3명의 악사라고 해서 3명의 음악가를 되게 재미있는 도형으로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또 르누아르의 선상 파티의 점심같이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색다른 그런 그림을 준비하신 후에 이것을 보고 나서 명화에서 혹시 소리가 난다면, 그림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여기서 진짜로 실제 소리가 난다면 어떤 소리가 날지를 교실에 있는 악기를 가지고 표현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뭔가 소리로 표현해내는 굉장히 수준 높은 활동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음악에 대한 이해와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음악이 아이들에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를 위한 음악 교육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